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영양평가에서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에서 이 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잘 쓴 보고서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FM적인 양식에 맞춰서 그럴싸하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잘 쓴 보고서라는 것의 실제 의미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잘 쓴 보고서이죠. 이거는 보고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보고서는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평가에서든 실제 업무 생활에서든 똑같죠.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보고서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는 것이지 그럴싸한 것을 감상하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것은 실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이지 외관상 아름다움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적인 이런 FM 양식에 맞춰서 그럴싸한 외관을 갖추고 풍성한 분량으로 쓰면은 콘텐츠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썼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콘텐츠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영양평가 세팅은 평가위원이 미리 이 과제 내용을 공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아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M 양식 그럴싸한 외관 풍성한 분량으로 맞춰가지고 그럴싸하게 써봤자 실제로 평가위원은 그럴싸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외관상 잘 쓴 것을 추구해봤자 실제 잘 쓴 게 안 되고 그렇게 평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한된 빠듯한 자료 파악, 문서 작성,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분에서 60분 정도죠. 이 시간이 제약이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안에 콘텐츠와 포장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영양평가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할 거냐, 이것을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포장을 택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양평가는 제한된 빠듯한 시간 내에 평가 대상자가 문서를 작성했다. 제한된 빠듯한 시간 내에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보다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험이고 평가인데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이런 망상에 기반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내가 높으신 평가위원인데 문서를 봤더니 FM적인 양식이 안 맞네. 나는 내용을 읽어보기도 전에 채점을 거부하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건 망상입니다. 실제 역량평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은 양식에 맞추었든 FM이든 아니든 목차가 맞든 말든 내용이 허접하든 잘 썼든 무조건 열심히 읽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M 양식이 안 맞으니까 난 내용은 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보다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격자가 쓴 문서를 봤더니 FM적인 양식에 맞췄고 외관상 그럴싸하기도 하고 분량도 2, 3페이지나 된다. 그러니까 나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합격자가 썼다고 돌아다니는 이 문서는 2, 3페이지 분량이 되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제출한 문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를 반영해서 천천히 다시 쓴 문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격자가 썼다고 돌아지는 이 문서는 실제 제출한 게 아니고요. 시험이 끝난 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예쁘게 꾸미고 편집 효과 넣고 다음날 한 번 더 보강하고 저장했다가 저장한 거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FM적인 양식에도 맞았고 외관상 그럴싸하기도 하고 분량도 2, 3페이지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자가 쓴 문서는 실제 세팅에서 쓴 문서가 아닙니다. 콘텐츠나 포장 둘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쓴 문서가 아니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쓴 문서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실제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의 희망사항을 구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봤을 때, 역량평가를 봤을 때 분명히 문서를 잘 쓴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고민의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파악은 잘못했는데 문서는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2페이지 가득 채웠으니까 잘 썼다. FM적인 양식에 맞춰서 뭐라도 채워넣었으니까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분명 잘 썼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잘 쓴 게 아닙니다. 이거 못 쓴 겁니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외관상 그럴싸한 문서를 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쓴 게 아니고 잘 썼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 않았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 쓴 문서, 잘못 쓴 문서는 어떤 거냐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했을 때 잘못 쓴 문서는 컨텐츠를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아름답고 훌륭한 얘기는 가득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이건 잘못 쓴 문서입니다. 외관상 그럴듯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잘못 쓴 거고요. 잘 쓴 문서는 콘텐츠를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거구나. 봤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문서가 잘 쓴 문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업무 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 쓴 문서를 봤을 때 외관상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봤더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 문서가 있어요. 그거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외관상 아름다움이랑 상관없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집행을 할 때 이걸 매뉴얼로 보고할 수 있는 문서가 있죠. 그게 잘 쓴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는 것이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잘 쓴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뭐뭐 해야 된다. 카더라 얘기도 듣고 잘 쓴 사람 보고서에서 이것도 따오고
어떤 보고서에 이런 양식이 있고 이것 따오고 저것 따오고 하면은 해야 된다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이 해야 된다를 너무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나서 못 씁니다. 엄두가 아예 안 나거나 너무 막연해서 이 해야 된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못 써집니다.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은 반대로 이 해야 된다를 전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쓰세요. 그냥 쓰는 것이 사실은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이 그냥 쓴다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자연스러운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 해야 된다, 어떤 보고서 양식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 쓰는 것이 그냥 쓰는 것이고요. 미리 암기해 놓은 공식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 상황을 잘 보고 이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이 초점이 아니고 콘텐츠가 초점인 것이 그냥 쓰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크게 뭔가 해야 된다는 경직도 없이 그냥 쓰면은 사람이 문서를 쓸 때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고 평가니까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해지고 더 못 쓰게 되고 엄두가 안 나서 아예 한 글자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쓰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고 평가인데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쓰냐, 그냥 쓰기는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영상에 링크가 나오는 영상 역량평가 보고서 작성의 틀 잡기, 이 영상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틀 잡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역량평가에서 보고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